이번 시간에는 수요량과 수요의 관계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글자는 양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는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수요량과 수요는 둘 다 수량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수량이라는 건 물건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물건, 책이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옷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대상을 아파트로 대상을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는 이유를 아파트의 수요 요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파트를 살 때 보면은 아파트의 가격이 중요하죠. 아파트 가격이 비싸냐 싸냐.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를 안 사고 가격이 낮으면 아파트를 많이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물건의 가격, 예를 들면은 아파트 옆에 있는 빌라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옆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아파트를 사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소득,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소득에 따라서 돈이 많으면 아파트를 많이 살겠고 돈이 적으면 아파트를 안 사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인구,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도 아파트를 사게 하는데 영향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금리 그러면 돈의 이용 대가라고 하는데, 금리가 높으면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어렵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적어지겠고, 만약에 금리가 낮으면은 돈을 빌리기가 쉽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금리와 아파트는 반비례로 기억합니다. 이건 중요하죠. 금리가 높으면 아파트의 수요가 떨어지고 금리가 낮으면 아파트의 수요가 올라간다. 꼭 기억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리도 아파트를 사는데 영향이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의 심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심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많으면 실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심리, 이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요인을 수요 요인이라고 해서 그 수요 요인을 크게 둘로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는 가격, 나머지는 가격 외라고 딱 정리를 해보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소득, 그 다음에 인구, 금리, 심리, 이런 것들을 싹 묶어서 뭐라고 한다? 가격 외,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가격과 가격 외로 구분을 해갖고, 여기서 아파트의 가격이 원인이 돼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할 때는 수요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격이 원인이라는 이야기는 가격 외에는 불변이다, 이런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두 개가 있는데 가격이 원인이니까 가격 외에는 불변이고, 그 다음에 수요라고 할 때는 가격 외가 원인이 된다는 거죠. 가격 외가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격은 뭐가 된다? 불변. 이제 둘로 구분을 해서 가격과 가격 외를 구분을 해서, 가격 외는 불변이고 가격이 원인이다, 가격 때문에 샀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 수요량. 그 다음에 가격은 불변이고 가격 외의 원인이 됐다, 그럼 뭐라고 한다? 수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는 원인에 관련된 구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 그러면 수요량, 그 다음에 가격으로 아파트를 샀다 수요, 그러면 가격, 수요량 다섯 글자가 돼요. 가격 외 수요 몇 글자? 다섯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요량, 가격 외, 외자가 들어가면, 양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수요량을 그림으로 이야기할 때는 곡선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곡선 자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요, 밑에 A점을 보세요. 자, A점은 400원일 때
400원일 때 뭐냐면 20개를 사겠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요. A점은 얼마일 때? 400원일 때 20개를 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B점으로 가면은 300원일 때 30개를 뭐 하겠다?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이 20개에서 30개로 바뀌었어요. 수량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몇 개에서 몇 개로? 20개에서 30개로. 왜 20개에서 30개로 바뀌었습니까? 가격이 4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려가서 가격이 내려가서 20개에서 30개로 수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가격 때문에 내려갔다 해서 수요량이라고 하고, 바로 A점에서 B점으로 움직였다 해서 곡선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점의 이동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 해서 점의 이동, 이거는 가격이 원인이라는 거죠. 가격이 원인일 때는 가격 외는 일정이다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옆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똑같이 뭐냐면은 400원일 때 이걸 A점이라고 하자고요. A점이 400원일 때 20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아요. 400원으로. 옆으로 쭉 있다는 건 가격이 일정 이런 뜻입니다. 옆에 쭉 있다는 건 우리가 수평일 때는 가격이 일정 이런 말이에요. 가격은 똑같이 4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수량이 30개로 바뀌었어요. 20개에서 30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 선 자체가 D1이라는 선이 D2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선 자체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곡선 자체 이동인데, 이때 우측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우측으로 가는 것을 증가라고 하고, 반대로 좌측으로 가는 것은 감소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은 우측으로 가는 건 뭐라고 한다? 증가. 좌측으로 가는 건 감소가 되는데, 이때의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이다 라고 한다는 거 해서 뭐냐면 가격 외는 수요, 그 다음에 곡선 자체 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곡선 자체 수요 그러면 글자가 6글자가 됩니다. 곡선 상 수요량 그러면 글자가 6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건을 사는데 가격으로 물건을 샀다 수요량, 가격 외적으로 샀다 수요, 그리고 수요량은 말로 표현할 때, 그림으로 이야기할 때는 곡선상, 수요로 이야기할 때는 곡선 자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구분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